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저희 의상이 커플룩이에요. 네. 네, 오늘 이런 기운을 받아서 시장 분석 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을 간단하게 보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희한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면서 양전이 됐거든요. 거래소 보면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긍정적인 시각도 조금은 있고요. 어느 정도 많이 낙폭 과대된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수급적인 면은 이제 긍정적인데,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들 뭐 이번 연도 S&P 같은 경우 미국 시장 기준으로 굉장히 전망치를 높게 내놓다가 막 하향 조정하는 흐름은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쪽에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도 이제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하방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증시, 증한 펀드가 이제 조금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투심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장중에 좀 낙폭이 있었는데요. 장중에 1.58% 마이너스 기록을 했었는데, 단숨에 이제 돌려내면서 약보합으로 머무는 흐름입니다. 일단 지난 그 간밤에 이제 뉴스를 지난주 금토일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FMC에서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좀 좋게 나오고 소비나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서,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연도는 11월, 12월 같은 경우 75bp, 50bp 이렇게 금리 인상을 연준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울트라 스텝 얘기도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1월, 12월 두 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할 것이다.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 이제 흘러내리는 흐름 보여줬고,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또 하루 만에 또 다시 돌려내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게 마감을 했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잘 버텨주는 흐름이고요. 다만 이거를 하루하루 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2100에서 많아도 2250, 작게는 2150에서 2250, 1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머물러 줄 것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크게 대응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종목 전략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1년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조금씩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한 주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요일에 있고요. 화요일에 이제 골드만삭스, 넷플릭스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많이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또 등락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는 실적 이후에 또 3분기 GDP의 성장률도 이제 전망치 예측치가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우리가 내달의 초에 또 FMC도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 4% 밀렸다가 또 그 다음날 3% 뭐 급등하기도 하고,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일 당대회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지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3년임이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마찰이 뭐 생길 것 같다. 그렇다면 미중 간의 갈등 관련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여러분들께 히토류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장 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지속적으로 파동이 좀 나와질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히토류 관련주들을 우리가 이제 해지 전략으로 조금 가져가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파동이 오늘장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대만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뭐 무력 사용을 포기를 못한다. 결국에는 무력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도 꾸준하게 시장 약세 시에는 이쪽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에 우리가 상승에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뒤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또 오늘 시장 우리 시장도 마이너스 시작해서 돌려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향성을 잡았다고 이렇게 드리기 어려운 시장이니까요. 박스권에서 머문다 생각하시고 종목 전략 잘 가져가시고요. 낙관로 최대 이제 계속 낙관적이었던 분들이 하나 둘 이제 낙관론에서 비관론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는데요. 브라이언 베스키라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S&P 같은 경우 5,700에서 뭐 낮게 지속적으로 시장 전망치를 S&P 지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이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번 연도까지도 또 말까지 4,300 그리고 뭐 S&P 같은 경우 지금은 마이너스 10% 정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4,300에서 3,600을 제시를 했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또 시티그룹도 4,200에서 4,000 그리고 내년에는 3,900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큰 폭은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크게 대응할 구간은 아니고요. 종목별 대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을 기다리셨다고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감사합니다. 분들을 위해서 또 위원님이 특징주를 3가지나 준비하셨죠. 네. 하나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라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라젠이 이제 고점에서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에서 머니게인 나오는 종목들은 30에서 50%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블 게임이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더블 게임이 나올 때 그때는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10%에서 시작을 해서 17%까지 급등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초가 거래 재개되면서 시가가 8,380원으로 일단 시작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바로 올렸는데 투상 가고 오늘까지 하면 거의 100%에 90%대 수익률이 고점 대비 뭐 고가 기록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주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장중의 움직임을 한번 본다면요. 일단 이제 10분봉이지만 3분봉을 이제 좀 본다면 일단 한 차례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밀어냈다가 자,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이나 중간에 뭐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잠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단어가 적합한지는 좀 모르겠는데 이제 땡겨서 올려놓고 이제 다시 이익 실현해버리고요. 차익 실현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 오늘 지난번 대비해서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많이 이렇게 터지면은 이미 한 차례 수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매수가 부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으면 당장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더 먹는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밀어내서 13,000원 정도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건 사실 투기죠. 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바로 죽지는 않는데요. 일단 오늘 일단 종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특징주로 주셨었는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17%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됐는데요.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도 바로 공개해보죠, 위원님. 네, 오늘 제일 핫한 이슈가 뭐였죠? 아무래도 카카오가 그쵸? 아닐까 싶네요. 저는 카톡을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은 저도요. 네, 그런데 카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오늘 바로 음봉을 맞아버린 종목도 있고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이 주 초반에는 이 관련주들이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제 관련주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이제 솔루션이 1등 주자로 상한가로 시작해서 좀 달렸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도 보여지고 장중에 왔다 갔다 이제 흐름이 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을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모아 데이터입니다. 모아 데이터. 자, 바닥권에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예전에 무중 이슈로요.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난 뒤에 밀어내서 지금 한 2달 넘게
이제 바닥권에서 머무는 흐름인데 오늘장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보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시장이 조금 움직일 때도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우리가 카카오 관련주들, 수혜주들, 반사 수혜주들을 또 찾는다면은 이런 종목이 조금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모아 데이터 말씀을 드렸고요.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밀어냈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많이 실려주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장중에 한 25% 정도 급등 나왔다가 16%대 머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종가까지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내일장 한번 쉬어가는지 이번 주 내 흐름을 좀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주말이 마비가 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IT 솔루션 업체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모아 데이터 종가까지 지켜보고 이번 주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도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위원님. 네. 우리가 유니온 머티리얼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쪽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쉽게도 좀 가다가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내 막 밀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다 보니 좀 대응 손절하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고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무력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시장이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 상한가 터치를 하고 지금 27%대 머물고 있는데 시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가면은 우리가 다른 종목도 같이 함께 가죠. 유니온이라는 종목도 함께 달려가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유니온 머티리얼, 동구 RNS를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 잠깐 그날 치고 나와야 되는 자리지만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고 또 해지 종목으로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 은행주보다 이런 종목들을 하자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까지 유니온도 굉장히 급등해주면서 6,000원을 돌파해서 6,090원, 23%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잡기가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런 종목들을 미리 지난주에 제가 공개 방송을 했을 때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또 동구 RNS 언급을 해드린 만큼 방향성에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은 손절 없이 조금 시간을 기다려서 익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당대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무력 통일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카드로 쓸 수 있는 히토류 관련주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종목 AS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네. 이 종목 지난 9월 2일에 주셨고요. 애플페이라는 재료가 있었는데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6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 보유자들은 수익을 챙겨봐야 될까요, 위원님? 일단 한 차례 수익을 줬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밀었다가 다시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알톤 스포츠와 같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많이 밀었다가도 똑같은 재료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고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한국정보통신도 오늘장 같은 경우 우리가 카카오 수혜주로 반사 수혜주로 또 언급이 되었다는 점. 사실상 우리 애플페이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한국정보통신이 한 차례 급등할 수 있었는데 제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잘 안 보죠. 안 보고 있는데 움직일 때 이제 타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이류원 우리가 NFC 같은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고점을 돌파해서 한 차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 안착을 바로 해버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료가 있고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본다면은 한국정보통신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봅니다. 일단 오늘은 잡으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급등 이 종목을 잡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반가운데요. 한국정보통신 더 갈 수 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톤스포츠 AS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 종목이 9월 8일에 주셨고 오늘 장중 7%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최고가 기준 25%의 수익을 냈는데 이 종목 전략 수정이 있을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한 차례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요. 이 길에 이제 한 23% 정도 파동이 나오면서 종가는 2%대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길에는 파동이 작죠. 예, 아래 위 고가 저가 파동이 30% 정도에서 반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이제 파동이 나와줬는데 이제 이 하루에 15% 정도 파동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요. 파동이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짧게 장중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이 변동폭이 한 5%, 7% 정도 줄어들었을 때 공략을 하는 것이 아주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변동폭이 10% 이상일 때는 단기적으로 눌림목에 들어가서 사실 3%에서 5% 정도 수익 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핸들링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 좀 짧은 매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좋은 가격대가 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매수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변동폭이 10% 이상일 때는 단기적으로 눌림목에 들어가자 조언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넥스트레벨 종목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 네,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릴 만한 이제 종목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한국정보통신이 가면서 물론 이류온하고 한국정보통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갈 종목 KG 이니시스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많이 움직였다가 쭉 밀어버렸는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수혜주로 부각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KG 이니시스고요. 동사는 또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한국 신용 데이터 지분을 한 4% 정도 인수를 했는데 자, 투자사 가치가 1조 1천억 원대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씩 탄력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두 가지 이슈로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한 12,000원까지, 매수가는 한 12,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KG 이니시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시간 넥스트레벨은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